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대들보 이 코너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대통령 선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선 결과를 내일부터는 알려드리고 대선 이후에 전개되는 전국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대선판은 오늘로서 마감되죠. 자, 지금 시간이 한 8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8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뒤로 보이는, 상당히 깜깜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쪽이 광화문 광장입니다. 광화문 광장. 그리고 이 광화문 광장과 약 500m 되는 거리에 이 시청 광장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유세를 지금 윤석열 후보는 시청 광장에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저 광화문 광장은 지금 이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라서 광화문 광장 옆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제 뒤로 보이는 쪽이 청계광장 쪽인데,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고, 시청 쪽에 이렇게 돌아가면 시청광장이 있습니다. 시청광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양쪽을 다 이렇게 돌아서 지금 사무실로 영남일보 서울본부로 올라와서 지금 방송을 보내드리는데, 열기가 엄청납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 시청 앞 광장 이제 열기가 엄청나서 지금 간혹 이 큰 소리 함성 같은 것이 혹시 이 마이크 사이로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것은 저 뒤에 이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시청광장 쪽에서 지금 쏟아지는 함성 소리입니다. 상당히 이 열기가 훨씬 더 뜨거운 그런 시청광장의 지금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는 이 시청광장 이 유세를 마지막으로 해서 또 뭐 그 이후에 또 어떤 거리에서 인사도 하고 하지만은 이 마지막으로 해서 대장정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마무리를 하는데, 자, 오늘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오늘 6시 기준으로 26만 3,523명 동시간대 최다. 그래서 이 내일 선거 때 최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것 같아. 자, 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5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 정부 무능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를 확진자가 나오는 이 상황인데, 자,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입니다. 이 무능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고, 이 때문에 사전 투표에서 이 확진자 또 자가격리자들의 투표에서 여러 가지 뭐 아수라장판이 되는, 자,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최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옵니다. 투표날. 자, 그렇다면 이 표로서 아마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하겠다는 그 유권자가 훨씬 많아질 것 같고, 정권 교체, 특히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지금 들리는 이 함성 소리나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그쪽에 압도적 정권 교체 쪽에 좀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와중에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쪽에서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지금 할 수 있는 최대를 다하고 있습니다. 막 모든 걸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뭐 여성의 날이라고 해서 갑자기 여성가족부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선거 하루 앞두고. 자, 지금 여가부는 폐지, 그리고 또 확대 기능을 재개편하자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죠. 여가부를 완전히 여성을 위한 부처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좀 더 뭐 어떤 그 저출산 정책이나 저출산 대비 그 만회 정책이나 이런 것을 좀 더 하기 위한 부서로 그 확대 재편시키자. 그래서 여가부 폐지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그것을 겨냥을 했겠죠. 자, 대선 하루 앞두고 여가부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선거 개입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만배, 이 조작된 녹취록이 오늘 그 들통이 났죠. 완전히 짜깁기 한 그런 녹취록, 뭐 윤석열을 흠집내는 그런 것이 들통이 났고, 또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계속 이런 말을 또 하려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나를 탄핵시키겠다는데 해볼 테면 해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죠. 나에겐 국민이 있다. 자, 180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지금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주변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일일이 지인들에게 한 30통씩 SNS를 막 돌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찍어달라는 이야기죠. 저도 몇 통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를 출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알던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도 제가 그 정치부 기자로 하면서 지금 민주당 사람들도 많이 알죠. 그쪽에서
무차별로 저한테까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떤 안간 힘을 다 쓰고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일단 부정선거 비상도 걸렸습니다. 저도 오늘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야, 이거 우리가 투표를 해도 정말 이것이 집계가 제대로 되겠느냐? 투표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들 오늘 저도 숱하게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너무 일단은 부실입니다. 부실, 관리부실, 선관위의 관리부실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충북에서는 현직 충북의 현직 시의원이 투표의 참관인으로 참여를 했다. 지금 각 투표소에 정당별로 2명씩 배치를 하는데, 그런데 공직선거법에는 시도의원을 비롯해서 정부직 공무원은 참관을 할 수 없습니다. 참관인을 할 수 없는데 신고서에 직업을 적지 않고 참관을 했다. 이런 것도 있고, 부산 연제구에서는 확진자, 격리 유권자 6명이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받았는데, 기표가 이미 된 것을 투표하라고 받았는데, 거기 이재명도 있고 윤석열도 있는데, 그것이 또 사진이 촬영돼서 외부로 퍼지고 있다. 촬영은 위법이죠. 그래서 이것도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논란. 또 제주도 그리고 부천에서는 사전에 투표한 용지들을 지역 선관위원장 집무실에 CCTV도 없는데 보관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 리스크가 상당히 지금 불거지고 있고, 또 이 4.15 총선 때, 재작년 4.15 총선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정말 투표에서는 이 국민의힘 윤석열이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것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부정선거가 대선 후에 대선 불복 운동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오히려 민주당 쪽에.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나면은 이 대선 불복 운동에 들어가자는 그 안에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캠프에서 이것을 부실 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이 대선 후에 오히려 빌미를 주죠. 당신들도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았냐, 이번 선거를. 그러면은 이 선거에, 우리 대선에 결과에 불복해,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어디서 저질렀던. 자, 그러니 선거 다시 해야 돼. 이런 식의 이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부실선거라고 하죠. 선관위 부실관리.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부실관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왜 부정선거를 규탄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거 다시 다 조사를 하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 부정선거, 여기서 이 부정선거 의혹,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부정선거 하지 말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극복하려면은 압도적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됩니다. 압도적 정권교체.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야기해왔죠. 압도적 정권교체가 되면은 너무나 표 차이가 많으면, 표 차이가 좀 얼마 안 되고 박빙이고 이러면은 건들 수가 있겠죠. 몇 가지 이렇게 장치를 걸어서 하면은 그 선거를 뒤집을 수가 있는데, 표 차이가 워낙 많이 나면은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민심이 무서워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혹시 그런 시도를 하려는 쪽이 있어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압도적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판세를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어 있지만 지지율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지율 조사를 하던 그 여론조사 업체들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부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민주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실시간으로 합니다. 자, 그 결과들이 이 정치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어오고 있죠. 그 공표를 하지 못할 뿐이지 여론조사는 하고 있죠. 그 결과들을 종합을 하면은 이 여론 선거법 때문에 그 수치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대략적으로 이 여야의 그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대략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전략적으로 하는 말도 있지만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도 다 지금 지지율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이재명 캠프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했죠.
1, 2점 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농구에 비해서 1, 2점 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막판에 3점 쑤시면 역전시킬 수 있다. 자, 역전이라는 말을 쓴 건 뒤지고 있다고 민주당 대표가 인정을 한 것이죠. 자, 역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막판에 슛을 쏘면 된다. 막 투표장에 엄청 물러나가면 된다.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이. 그 이야기고, 또 조응천 의원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재명이 지금 9회 말 2사에서 말로 찬스를 맞았다. 말로 찬스. 말로 홈런 한 방이면 역전시킬 수 있다. 자, 3점 슛, 말로 홈런. 자, 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9회 말까지 갔다는 것은 이기고 있으면은 이 9회 말까지 안 가죠. 9회 초에 끝나죠. 9회 초에 게임 끝납니다. 이기고 있으면 9회 말 공격을 안 하죠. 이기는 팀에서는. 지고 있기 때문에 9회 말에서 2사 말로를 맞았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사실상 그런 지금 2사 말로를 때린다고 해서 4점이 되죠. 4점이 되는데 지금 과연 3점 차이일 것인가? 4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이가 아닌가? 자,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 3점 슛을 막판에 버저 슛을 넣어서 3점 슛을 넣어도 역전은 안 된다. 자,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10%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참 가벼운 입이죠. 전략상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본인은 어떤 밴드 외건 효과 이런 걸 노렸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렇게 판서를 내가 읽고 있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측면도 있는데, 이것은 전략적 미석이긴 한데, 어쨌든 압도적 표차의 승리는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가령 대구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율이 호남이 제일 높았죠. 호남은 이미 다 결집을 해서 거의 절반이 투표를 했습니다. 전체 투표를 따지면은 결집을 해서 아마도 이재명 쪽에 많은 표를 몰아줬겠죠. 한 90%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가령 대구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낮았죠. 그래서 대구를 비롯해서 영남권에서는 내일 본투표에 다 나가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 다 나가서 이기고 있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다 나가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겨야지 지금 나오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구심들, 이걸 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투표에 상당히 많이 가서 투표를 할 걸로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득표차가 크면 클수록 부정은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득표차가 크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정권 교체를 한다면은 득표차가 크게 정권 교체를 해야지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을 하는데도 유리합니다. 상당히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탄생한 정부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믿고 야당이 돼서 막 계속 발목을 잡고 총리도 임명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박빙의 차이로 정부가 탄생하면 막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을 찍은 국민도 몇 프로가 돼. 우리가 단지 몇 프로 2, 3% 적기 때문이지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도 많아. 이래서 막 태클을 걸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표차가 압도적으로 나서 윤석열이 이야기한 것처럼 압도적 정권 교체가 되면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해야지 전국도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전국도 국정도 주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본투표에는 윤석열 후보로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 그리고 이후에 국정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들은 내일 본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거권의 혼소리,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혼소리 마지막이 아니고 혼소는 계속됩니다. 대들보, 대선판 들여다보기. 마지막은 오늘 강화문 양쪽 한쪽의 시청 광장에서는 윤석열 후보 유세를 벌이고 있고, 저 뒤에 청계광장에서는 이재명 후보 유세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